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뉴스 전문 채널 하면 떠오르는 게 자연스레 YTN입니다. YTN이 갖는 파급력은 상당한데 점심에 밥을 먹으러 가도 식당에는 YTN이 틀어져 있고 버스터미널을 가도 YTN, 병원에 가서 대기 중일 때도 YTN, 심지어 관공서에서 민원을 보러 갔을 때도 YTN이 틀어져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자, 그만큼 YTN은 알게 모르게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한데요.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뉴스 전문 채널 YTN이 공공성과 공익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느끼시는지요?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1월 때 있었던 논란인데 주말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는 좌파 진영과 우파 진영의 집회가 각각 열렸습니다. 한 곳에서는 촛불 승리 전환 행동이 주도한 집회가 열렸고 또 다른 한 곳에서는 자유통일당이 주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YTN은 이날 집회 소식을 보도하면서 좌파 집회의 경우 40만 명이 모였다며 주최 측 추산 규모를 일방적으로 전달한 반면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 집회는 경찰 추산만 언급하거나 아예 규모를 빼버렸습니다. 자, 아예 대놓고 한쪽 편을 드는 보도를 한 것이죠. 그런가 하면 더욱이 공정성이 요구되는 대선 기간에 YTN 변상욱 앵커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갔어야 하는데 라는 발언 등으로 편파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YTN 간판 뉴스 프로그램 속에 앵커 리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2021년 하반기 한 달 동안 이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80%가량이 범보수 진영을 비판하는 내용 일색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앵커들은 방송에서 특별히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유독 YTN 안귀령 앵커만은 국민의힘 스토킹 수준의 방송으로 일관했었는데 결국 안귀령 앵커는 지난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으로 기어들어갔지요. 이 밖에도 YTN의 편파 방송 사례는 그야말로 차고 넘칠 지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YTN 편파 방송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대형 폭로가 오늘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 소식을 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YTN 라디오 뉴스 정면 승부 이재윤 진행자가 오늘 개인 성명서를 통해 지난달 보수 편향을 이유로 YTN 라디오 A 상무에게 음주 폭언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자, 우선 이재윤 진행자는 성명서에서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에 대해 출연 패널은 좌파 인사들로 가득했고 방송 내용은 좌파에서 들고 나오는 이슈로 넘쳤다며 이재명 관련 범죄 혐의 수사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청담동 술자리 같은 찌라시 수준의 의혹에는 눈에 불을 켜는 시기다. 한창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계 파양이 화제였을 때는 이를 이슈로 다루지 않으려 해 진행하면서 이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어 이재윤 진행자는 진행자의 균형감이 중요하다는 믿음으로 여권 또는 여권 성향 인사가 나오면 여권에 불편한 질문을 했고 야권 또는 야권 성향 인사가 나오면 그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질문을 했다며 균형을 잡는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동안 YTN이 보여준 편파적인 보도 행태 때문에 무엇을 해도 양쪽 모두로부터 편파적이라는 오해가 이어졌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재윤 진행자는 YTN 라디오 상무라는 자가 진행자에게 대낮에 술을 먹고 고성으로 진행이 보수 쪽에 편향적이다라는 막말을 했다며 이를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균형을 찾으려는 그간의 노력이 사내에 확산하기는커녕 전혀 인정받지 못했다는 자괴감 때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또한 이재훈 진행자는 그동안 수많은 편파 방송 지적에 눈 감아온 자가 갑자기 나를 편향적이라며 행패를 부리니 어이없는 헛웃음이 나온다며 대선 전은 물론 그 이후에도 YTN은 공정성 논란을 피하지 못했다. 그 편파성으로 보면 언론사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선전선동 조직이라고 부를 만하다라고 직격하기도 했습니다. 제 밖에도 이재훈 진행자는 이미 조직에 쌓아놓은 해악이 산더미여서 눈물로 석고대죄하는 것 외에는 편파 방송의 딱지를 떼어낼 길이 없다며 우장균이 사장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YTN을 공정한 언론사로 볼 사람은 없다 이렇게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우장균 YTN 사장은 언론노조 YTN 지부주도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에게 인사상 보복을 자행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인물임과 동시에 YTN 블랙리스트 작성과 실행을 주도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특히 우장균 사장은 문정권 시절 본부장과 상무 등 임원으로 재직했고 영상 초반에 언급한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등 편파 왜곡 방송의 핵심에 있었던 인물인데요. 저처럼 문재인 정권에 편승했던 우장균 사장은 윤석열 새 정권이 들어서자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언급하는 등 기회주의적 모습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YTN 라디오 이재훈 진행자의 일종의 폭로는 YTN 민영화 논란과 맞물리면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민영화가 왜 필요한지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자, 사실상 YTN은 실패한 모델이었습니다. 1995년 연합통신, 현재 연합뉴스의 전신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유선방송 사업에 의욕적으로 진출했는데요. 자, 그러나 연속 적자로 2년 만에 폐업 위기에 몰렸었죠. 하지만 당시 정부에서 공기업들에게 떠맡기다시피 해 어찌저찌 이들 방송사들을 살려냈습니다. 이런 연유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을 가리켜 YTN 제2의 창업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저처럼 실패한 사업을 정치적으로 되살린 결과는 심각한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친정부 낙하산 사장이 떨어졌고요. 그럴 때마다 YTN은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뉘어져 파업하며 갈등을 반복해왔습니다. 사내의 정치적 파벌이 고착화되었고 정권에 따라 앵커가 바뀌고 보도 성향이 달라지는 일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도 마찬가지이죠. 현 우장균 YTN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낙하산 사장 취임 반대 시위를 주도하다 해직됐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다 문재인 정권에서 승승장구해 2021년 9월 임기 3년에 YTN 사장이 됐습니다. 또한 대선 직후인 2022년 3월 31일 주총에서 우장균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사가 선임됐는데 이것과 관련해선 알박기 논란이 일기도 했었죠. 자, 그랬던 우장균 사장이 앞서 언급해드린 대로 친윤인 척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언급하는 등의 기회주의적 모습을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노조는 YTN 민영화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반대의 논리는 공기업 소유, 즉 정부 소유가 민간 소유보다 더 공정한 언론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있죠. 현재 YTN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가까웠던 사람들과 노조 활동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의 기득권 옹호 주장,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들처럼 무리하게 YTN을 장악하는 대신 아예 손을 떼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하고 국민들께서도 이런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영화를 통해 YTN의 족쇄였던 정치적 파행을 끝내야 하고 더 나아가 이런 성공 모델을 만든 뒤에 역시 편향성 논란에 단 하루도 자유롭지 못한 MBC도 민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방송을 보더라도 북한 조선중앙TV가 아닌 다음 이렇게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가는 방송사는 없지요. 더군다나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전부 공영인데 세계 각국은 일공영, 다민영, 특히 미국은 그냥 다민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사장, 부사장, 본부장, 부장 모두 민노총 출신의 본부 노조 출신들이고 기자, PD, 작가들까지도 그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형국. 이게 무슨 공영방송사겠습니까?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